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두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반찬 투정해.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찬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반찬 타령 가지고 이혼까지 생각하나? 하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반찬은 그냥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의 문제고, 감사의 문제고, 평생을 함께 산 동반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들은 모두 실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을 권하거나 참으라고 강요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2년 됐습니다. 남편은 73세고요. 젊었을 때부터 남편은 밥상에 까다로웠어요. 김치가 시원하지 않다. 국이 짜다. 생선은 왜 자꾸 구워주냐. 나는 조림이 좋다. 매일매일이 트집이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 했죠. 시어머니도 남편 입만 맞춰주는 게 아내 도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요리책도 사보고 이웃집 반찬도 물어보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침 밥상 차려놓으면 이게 뭐야 하는 소리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아프면 그래서 오늘 밥은 누가 해? 이게 첫마디입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나이인데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그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42년이면 15,000번이 넘는 밥상을 차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밥상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들으셨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댓글로 공감하신다면 나도 그래요라고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끝으로 듣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셔 식탁 위엔 반찬 천국 김치 콩나물 그리고 계란 근데 왜 또 얼굴이 찌푸려
두 번째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입니다. 남편이 반찬 타령을 하길래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내가 왜 해? 그게 당신 일이지. 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도 젊었을 때 직장 다녔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그만뒀지만 20년 넘게 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제가 먼저 가면 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밥 차려줄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요.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압니다. 나이도 있고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존중입니다. 우리 세대는 결혼할 때 사랑보다 의무를 더 많이 배웠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그게 당연한 역할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어도 존중은 원래 기본이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혹시 이 영상을 남편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인이 차려주시는 밥상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수고했어, 맛있어, 고마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40년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 김치 국물 튀어 작은 물결 어머니의 정성 담긴 그릇 근데 난 자꾸 뭔가 부족해 아니 이건 좀 너무 짜고 저건 또 너무 심심하고 반찬 투정 내 입맛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반찬 투정 엄마는 한숨 쉰다 또 멸치볶음 옆에 나물 한줌 계란말이 살짝 탄 그 향기 밥 한 숟갈 들어 올리지만 속으론 치킨 피자 생각만 이건 또 너무 질리고 저건 또 너무 매콤하고 반찬 투정 이런 내가 나도 참 웃기다 반찬 투정 엄마는 고개 젓는다 또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 김치 국물 튀어 작은 물결 어머니의 정성 담긴 그릇 근데 난 자꾸 뭔가 부족해 아니 이건 좀 너무 짜고 저건 또 너무 심심하고 반찬 투정 내 입맛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반찬 투정 엄마는 한숨 쉰다 또 멸치볶음 옆에 나물 한줌 계란말이 살짝 탄 그 향기 밥 한 숟갈 들어 올리지만 속으론 치킨 피자 생각만 이건 또 너무 질리고 저건 또 너무 매콤하고 반찬 투정 이런
세 번째 사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이십니다. 저는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한 말이 그래서 밥은 누가 해? 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서러워서요.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은 편의점 도시락만 사 먹었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는데 말이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다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낳고 3일 만에 일어나 밥했고, 감기 걸려도 참고 부엌에 섰어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밥을 걱정하는구나. 이혼하자니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은데 혼자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조차 배려받지 못한다면 정말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 고민이 나옵니다.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플 때, 혼자 병원 갈 때, 외로울 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살아도 정서적으로는 이미 혼자가 아닌가요? 아프다고 말해도 공감받지 못하고, 힘들다고 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운 것 아닐까요? 노래 듣겠습니다. yeah.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수저들고 눈만 굴려봐 김치, 나물, 된장찌개 뭐가 문제야 말 좀 해줘 yeah.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루 종일 고민한 건데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말하지 마요 밥 먹는 게 사랑이죠 날 저 말이 예쁘게 말아 간장조림 손맛을 담아 정성 가득 반찬들인데 왜 또 이 맛을 찡그리나요 이건 맵다 저건 느끼다 어떻게 맞춰야 하냐고요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말하지 마요 밥 먹는 게 사랑이죠 밥 먹는 게 사랑이죠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수저 들고 눈만 굴려봐 김치 나물 된장찌개 뭐가 문제야 말 좀 해줘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루 종일 고민한 건데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말하지 마요 밥 먹는 게 사랑이죠 달 좀 말이 예쁘게 말아 간장조림 손맛을 담아 정성 가득 반찬들인데 왜 또 입맛을 찡그리나요 이건 맵다 저건 느끼다 어떻게 맞춰야 하냐고요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함께 사랑해줘. 맘먹는게 사랑해줘. 자, 여기까지 세 분의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지한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대화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대화 방법입니다. 첫째, 조용한 시간을 잡으세요. 식사 시간이나 TV 보는 중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세요.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당신 반찬 투정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셋째, 변화를 요구하세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녀들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0대 남성분들이 40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꺼내면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마 진짜 이혼까지야 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이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선택은 같은 집에 살되 거리 두기입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식사를 분리하세요. 이제부터는 당신 것만 따로 차려드리겠습니다. 불평하시면 안 차려드립니다. 둘째, 반찬 투정하면 치우세요. 실제로 한 번, 두 번 치워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셋째, 당신의 시간을 만드세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넷째,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통장을 분리하고 당신 명의의 재산을 확보하세요. 이 방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이혼의 법적, 경제적 부담 없이 심리적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은 조론이라고 해서 결혼은 유지하되 독립적으로 사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점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완전히 분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변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은 이혼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기 전에 체크할 점입니다. 첫째,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혼자 살 집은 있나요? 둘째,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나요? 셋째, 자녀들과 상의했나요?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넷째, 정서적으로 준비되었나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나요? 이혼 후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70대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혼하신 분들 중에 진작 할 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보다 혼자 사는 게 더 평화롭다고 하세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나은 삶인가?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받은 몇 가지 이야기를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 대화로 변화시킨 경우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주일 동안 당신이 직접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든지 알더라고요.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로 해결한 경우입니다. 방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합니다. 처음엔 섭섭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이혼까지는 아니어도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 이혼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75세에 이혼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모든 경우가 다르고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찬 타령,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평생의 노고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40년을 참았다고 해서 더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대화를 시도할 수도, 거리를 둘 수도,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당신의 행복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셔 식탁 위엔 반찬 천국 김치 콩나물 그리고 계란 근데 왜 또 얼굴이 찌푸려 반찬 반찬 뭐가 문제야 고민 고민 끝이 없네 한 입 먹고 또 투덜대 내 사랑아 대체 왜 그래 점심은 조금 다르게 불고기랑 나물 곁들여 하지만 그대 표정 보니 뭔가 또 부족한 듯해 반찬 반찬 뭐가 문제야 고민 고민 끝이 없네 한 입 먹고 또 투덜대 내 사랑아 대체 왜 그래 네 입맛 따라 춤을 춰도 결국엔 늘 같은 말 이건 좀 아니야 저건 좀 그래 오늘은 도대체 뭘 원해 반찬 반찬 뭐가 문제야 고민 고민 끝이 없네 한 입 먹고 또 투덜대 내 사랑아 대체 왜 그래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 김치 국물 튀어 작은 물결 어머니의 정성 담긴 그릇 근데 난 자꾸 뭔가 부족해 아니 이건 좀 너무 짜고 저건 또 너무 심심하고 반찬 투정 내 입맛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반찬 투정 엄마는 한숨 쉰다 또 멸치볶음 옆에 나물 한줌 계란말이 살짝 탄 그 향기 밥 한 숟갈 들어 올리지만 속으론 치킨 피자 생각만 이건 또 너무 질리고 저건 또 너무 매콤하고 반찬 투정 이런 내가 나도 참 웃기다 반찬 투정 엄마는 고개 젓는다 또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 김치 국물 튀어 작은 물결 어머니의 정성 담긴 그릇 근데 난 자꾸 뭔가 부족해 아니 이건 좀 너무 짜고 저건 또 너무 심심하고 반찬 투정 반찬 투정 내 입맛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반찬 투정 반찬 투정 엄마는 한숨 쉰다 또 멸치 볶음 옆에 나물 한줌 계란말이 살짝 탄 그 향기 밥 한 숟갈 들어 올리지만 속으론 치킨 피자 생각만 이건 또 너무 질리고 저건 또 너무 매콤하고 반찬 투정 반찬 투정 이런 내가 나도 참 웃기다 반찬 투정 반찬 투정 엄마는 고개 젓는다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수저들고 눈만 굴려봐 김치 나물 된장찌개 뭐가 문제야 말 좀 해줘 yeah.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루 종일 고민한 건데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말하지 마요 밥 먹는 게 사랑이죠 달 저 말이 예쁘게 말아 간장 조림 손맛을 담아 정성 가득 반찬들인데 왜 또 이 맛을 찡그리나요 이건 맵다 저건 느끼다 어떻게 맞춰야 하냐고요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말하지 마요 밥 먹는 게 사랑이죠 밥 먹는 게 사랑이죠 오늘도 식탁 앞에 앉아 수저 들고 눈만 굴려봐 김치 나물 된장찌개 뭐가 문제야 말 좀 해줘 이건 짜다 저건 싱겁다 하루 종일 고민한 건데 반찬 투정 그만해요 사랑으로 만든 거요 맛없다고 말하지 마요 밥 먹는 게 사랑이죠 달 저 말이 예쁘게 말아 간장 조림 손맛을 담아 정성 가득 반찬들인데 왜 또 이 맛을 찡그리나요 이건 맵다 저건 느끼다 어떻게 맞춰야 하냐고요